생각과 경험이 돈이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안녕하세요, 김성장입니다. I am Media란 책이고요. 완전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기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정말 유익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내 생각과 경험이 돈이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미디어와 관련했습니다. 우선 미디어가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가 정의하는 미디어는 시공간을 초월해 나를 확장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해주는 매개체라고 합니다. 미디어는 자본과 같은 속성을 지닌다고 합니다. 돈이 돈을 모으는 것처럼 미디어는 축적되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나를 대신해서 계속 가치를 창출해줍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미디어가 어떻게 부와 연결되는 걸까요? 부자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죠.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라고.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닌 나 대신 일을 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죠. 나 대신 일을 하게 만드는 거에는 뭐가 있을까요? 습관, 환경, 알고리즘, 협력, 돈 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다 나 대신 일을 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미디어입니다. 가령 제가 영업직이라면 미디어는 나를 대신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잠도 자지 않고 쉴 새 없이 영업을 해주는 거죠. 또 만약 제가 짜장면집 사장이라면 관련된 콘텐츠를 올리면 문의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일일이 전단지를 돌리고 하는 그런 추가적인 노동이 이제 필요 없게 된 거죠. 미디어를 통해서. 방금 이제 속성을 말씀드렸는데 미디어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는 크게 총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세상의 모든 기술들이 서서히 공짜가 되어가고 있다는 시대적 배경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방송을 하나 하려면 수천만 원의 제작 비용이 들었습니다. 수십 명의 스태프진들과 촬영, 조명 스태프, 작가진, 연출진들을 포함해서 다 이끌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인력비와 숙식비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됐죠.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그런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쉽게 촬영할 수 있고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장비들이 빠른 속도로 무료화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서 미디어는 정말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AI 시대라고 하죠. AI가 많은 일자리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패턴화 가능한 일들은 인공지능에 의해 학습화되고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이 일을 더 잘 처리하게 되는 그런 영역들이 나타납니다. 이와 관련 일자리들은 상당수가 사라질 것입니다. 가령 1960년대 회계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회계원은 그 당시에는 고부가 가치 노동을 한다고 각광받던 직업이었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엑셀이 발명되면서 프로그램 단 하나로 자동화되면서 다 대체가 돼버린 것이죠.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로 패턴화 가능하고 학습 가능한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은 자동화되고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AI가 도입되면서 경제 3요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경제 3요소로 가면 토지, 노동, 자본이었습니다. 이제 AI 시대에서 새로운 경제 3요소는 자본, 그리고 또 자본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물리적인 토지, 그런 공간보다는 가상 공간에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넷플릭스, 구글, 아마존 등도 물리적인 토지, 그런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라인 세상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이죠. 그런 가상 공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토지는 자본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또 노동 또한 마찬가지죠. AI가 노동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자본으로 그런 노동을 사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본만 있으면 가상 공간을 구축하고 그곳에 AI를 자본으로 투입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AI 시대에 도래하면서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자본 시대가 된 것입니다. 미디어를 해야 하는 4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자본 시대인데 개인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AI 기술을 선도하는 초거대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저희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무한대로 학습을 하면서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면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자산은 뭘까요? 지킬 수 있는 자산은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있겠죠. 부동산은 사유재산권으로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요즘에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아파트값만 봐도 그렇고 자본이 없는 사람은 부동산을 시작할 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바로 미디어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며 생성한 데이터는 회사 것이지만 만약 여러분이 미디어가 돼서 직접 데이터를 생성한다면 그 데이터는 여러분의 지적 자본이 됩니다. 미디어를 통해 생성한 데이터는 부동산이
사유재산권으로 보호받는 것처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즉, 미디어를 하면 내 노하우를 지적자본으로 만들고 자본을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책을 쓰든 아니면 유튜브를 하든 뭘 하든 다 저작물로서 법의 보호를 받게 되고 4, 5, 70년간 이 자산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미디어를 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기술들이 서서히 공짜가 돼가고 있고, 그리고 AI가 많은 일자리들을 대체하고 있으며, 그런 AI가 도입되면서 경제 3요소가 모두 자본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런 돈이면 다 되는 자본 시대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미디어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디어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앞으로 세상에서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디어를 하는 사람과 미디어를 하지 않는 사람. 미디어인 사람은 창조 자본을 축적하는 사람입니다. AI에 지배당하는 게 아닌 자기의 콘텐츠를 만들 때 AI를 적극적으로 자신의 조력자로 활용하는 것이죠. 반면 미디어가 아닌 사람은 자기 경험과 노하우를 차츰 자본가가 소유한 AI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자본가가 아닌 이상 지적 자본을 쌓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I am 미디어 책에서 말하는 미디어의 중요성, 미디어의 속성, 그리고 미디어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미디어가 될 수 있는지 저자가 소개한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어떤 결심을 하고 제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장이었습니다.